성건이 머리가 그냥 아주 대문짝만하게 보이는데. 아, 어쩔 수 없지. 아니 괜찮아. 앉아있어. 자성건 못했지. 혜진아. 자, 57년부터 빠르게. 혜진아. 네, 2차 부등식이 실수 P값의 관계없이 항상 해례식으로 판단하고 얘기돼 있죠. 거기서 밑줄 쳐. 실수 P값의 관계없이. 그리고 P값의 관계없이까지 밑줄 치고 1 동그라미, 그 뒤에 항상 해례각도록에다가 밑줄 치고 2 동그라미. 확인됐습니까? 네.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장 순서를 보면 지금처럼 1번이 나오고 2번이 나오는 순서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근데 우리는 얘를 역순으로 해석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먼저 해를 가지게 만들어 놓고 그 해를 가지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식이 P에 관한 항등식이 될 거란 얘기야. 확인되죠? 그래서 1번과 2번 동그라미 찾았지? 역순으로 해석하는 거 절대 잊지 마라. 아시겠죠? 네. 자, 그럼 그거 알고 있는 상태로 57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빠르게 전개를 해서 쫙 써볼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이 x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p-2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 그 다음에 플러스 4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전개해서 동의어끼리 다시 묶어내는 것 뿐이야. 확인돼요? 안 돼요? 네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이 식에서 일단 얘가 반드시 해를 가진다를 먼저 해석해야 되는 거야. 0보다 작은 범위가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분명히 x축, y는 0이라는 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고 이제? 네. 아래쪽에 있는 게 존재를 하려면 당연히 교점이 발생이 돼야 되겠지. 무조건 몇 개로? 몇 개? 2에 플러스 아니야? 교점이 몇 개? 몇 개로? 2개. 두 개로. 예. 그러면 결국에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쓰면 p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해놓고 마이너스 2p 플러스 4k를 한 이 판별식이 0보다 큰 결과를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뭐 할 거야? 전개를 쭉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전개를 쭉 하면 p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 뭐 나와? 플러스 12 p 마이너스 16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해석을 하는 거야. 뭘 해석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이거 맞아? 4 있어요. 그래 플러스 4 어디 갔어? 얘가 0보다 크다.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식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P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 2번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을 때 첫 번, 2번 동그라미가 요거야. 해를 가진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식을 정리해낸 게 이거라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 식이 이제 항상 0보다 커야 돼. 다시 말하면 0보다 작은 범위가 있으면 돼, 안 돼? 같아지는 것도 있으면 안 되지. 다시 말하면 교점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판별식을 또 쓰는 거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짝수 공식으로 갈 거야. 4분의 D 공식으로 가면 36 플러스 16K 마이너스 4가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K의 범위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래, 그렇게 찾는 거야. 이해됐죠? 1, 2번에 따른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 이거 매번 강조하던 거야. 네. 해석 거꾸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 여러 번 얘기했지? 제발 시험 보고 왔는데 해석 거꾸로 안 해가지고 틀려고 오기만 해서 아주 그냥 머리털 하나씩 다 뽑아버릴 거니까. 죄송한데. 나 얼마 전에 이거 자꾸 딴소리 하는데 혜진아. 아 이 새끼야 이번에 토요일날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네. 뭐 올리려고 하면서 뭐 만져주시더라고. 네. 딱 올렸는데 머리가 여기가 비었어. 나만 죽을 수 없지. 네. 나만 죽을 수 없지. 내가 머리가 여기 오고 나서 빈 거 같은데 나만 죽을 수 없지. 혜진이가 몇수로 봤죠? 자, 65번입니다. x가 2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실수 k의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죠? 네. 즉 이번에는 57번 문제의 차이점 57번은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았어. 근데 2번 65번에서는 x의 범위가 어떻대? 2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버렸지. 네. 다시 말하면 x가 만약에 2보다 큰 수가 아닌 1이야. 이럴 때는 이 부등식이 성립해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상관없다는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2보다 큰 범위만 성립하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부터 진행을 해볼 거냐? 주어진 식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볼 거야. 확인돼?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식의 모양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k의 x에다가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돼 있는데 얘만 먼저 그릴 거라고. 알겠죠? 그럼 얘를 그리려면 뭐 해야 돼? 표준 바꾸면 되겠지? 바꿔봐. x 마이너스 k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되지? 그러면 주어진 식의 꼭지점이 어디 있는 거야? k,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꼭지점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k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 그 상태에서 얘 보는 거야. 얘 어때?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지 그래프를 그려낼 거 아니야.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그냥 이 상태로 표준형 바로 바꾸면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볼 거냐? 주어진 식에서 판별식을 써서 x축과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볼 거란 얘기야. 확인됩니까? 네. 그럼 자 지금부터 판별식 짝꿍식으로 가. 그러면 k의 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돼버리지? 그럼 얘를 지금부터 고칠 거야. 어떻게 고칠 거냐? 표준형으로 k 마이너스 2분의 1에 완전 제곱에 플러스 4분의 3이 돼버릴 거야.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k 값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최소값이 4분의 3이 될 거라는 얘기 되는 거야. 맞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판별식의 결과가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거지. 그러면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두 가지 형태로 그려질 거란 얘기야. 첫 번째 x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라는 선이 이렇게 이라는 선이 이렇게 다시 x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라는 선이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k가 뭐냐에 따라서 지금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는 거잖아. k가 2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는 얘기야. 네. 여기가 k가 되게 맞아? 네. 아니면 두 번째 뭘로 그려질 수 있냐면 똑같이 우리가 x축을 이렇게 놨을 때 2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k가 되게 맞습니까? 네. 그거도 아니면 세 번째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2가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꼭지점이 여기 있게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k가 2보다 작거나 k가 2보다 크거나 k가 2일 때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각각의 그래프에서 항상 뭐가 돼야 돼? 이 0보다 크다는 게 항상 성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첫 번째 k가 2보다 작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주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을 지금부터 우리가 찾을 거야. 2 대입하고 2 대입해봐. 뭐 돼? x에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k에 플러스 3이 되지. 얘가 항상 양수가 돼줘야 된다 되지.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k의 범위를 찾아버리면 k는 어때? 1보다 작아요라는 얘기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k가 2보다 작은 상태에서 1보다 작은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결국 k가 어떻게 되는데?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다시 k가 2보다 큰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2 대입하면 양수가 나와줘야 되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와 얘 사이에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지? 있어 없어? 2보다 큰 거랑 1보다 작은 거의 공통범위 없잖아. 그럼 여기서는 해가 안 나오겠구나. 확인돼요? 자 다시 k가 2일 때 k가 1보다 작아야 돼. 공통범위 나오고 있어? 안 나오겠지. 그럼 결국에 누구만 나와? 얘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은 k의 범위는 어떻게 돼? 1보다 작은 범위. 그럼 이때 실수 k의 최대값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정답이 다르다? 왜일까?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에서 x가 2보다 큰 범위라고 나왔잖아. 즉 다시 말하면 2일 때 0이 되면 되냐 안 되냐? 돼요. 돼. 맞아 안 돼요? 2가 펌이 안 되잖아 범위에.
그럼 2일 때 0이 되면 돼야 안 돼? 네.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붙는 게 맞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범위가 바뀌어버리겠지? 이렇게. 네. 그러면 결국 여기도 범위가 바뀌어버리겠지? 그럼 결국 최대가 될 수 있는 건 얼마나 되냐? 1 이렇게 찾는 거죠.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럼 66번 눈으로 봐. 똑같아 달라? 똑같아 달라? 똑같지? 차이가 있다면 X가 2개. x의 범위가 2개로 나오는 것밖에 차이 없어. 그러면 지금은 x의 범위가 2와 6 사이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ax에다가 마이너스 5a의 제곱을 한 게 0보다 크다고 되지? 이번엔 판별식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인수분해가 되거든. 인수분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5a랑 x 마이너스 a로 분해가 되고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지? 그럼 문제를 지금 봤더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알아 몰라? 문제 나와서 안 나와서 실수라고만 나와야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안 나온 거잖아. 네. 맞아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얘를 내가 그려 넣어서 그 다음에 2와 6 사이의 범위를 놓고서 그 다음에 0보다 항상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따지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가능해? 안 돼? 그럼 다시 우리는 이걸로 하지 말고 표준형으로 다시 바꿔. 그래서 그리면 되잖아.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맞아 아니에요? 자 표준형 봐. 일단 x축과 교쪽이 두 개인 걸 알았어. 인수분해가 되니까 판별식은 안 써도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표준형 붙여. 그러면 x 플러스 2a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9a의 제곱 이렇게 된 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풀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이번에는 뭐가 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는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6이 있을 때 이번에는 a가 이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지? 맞아요? 자 두 번째는요 x축이 이렇게 있고 2가 여기 있고 6이 여기 있으면 이번에는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려질 수 있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마찬가지로 2가 여기 있고 6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지? 맞아?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고 다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가 되는 상태겠지?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2a가 2보다 작은 거야. 마찬가지로 이때는 사이에 있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때는 크겠지. 이해가 되니? 자 근데 우리는 여기 아까 전에 볼 때 디귿 같아지는 경우도 확인했었잖아. 같아지는 경우 여기다 합쳐버릴 거야. 여기다가 어떻게 합치면 되냐?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럼 문제에서 0보다 큰 범위 찾는 거지. 2에서부터 6 사이의 최소값이 언제 나와? 2일 때 나와버리지. 그럼 얘가 2랑 같아져. 마이너스 2가 2랑 같아져. 그래도 역시나 최소값은 언제야? 2일 때가 되는 게 맞잖아. 여기다 된 거를 합쳐버려. 확인되니? 마찬가지.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최소가 언제야? 꼭지점일 때지. 어느 쪽에 등호가 붙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오는 거니까. 맞지? 요때는 6이랑 합쳐버리면 되겠지? 최소값이 여기서 나오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최소값만 찾으면 돼. 자, 2 대입할 거야. 여기 식에서 2를 대입한 식을 다시 쓸 거야. 그럼 뭐가 돼? x에다 2를 대입한 식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5a의 제곱에 플러스 8a의 플러스 4가 되지. 아예 하는 김에 x에다가 6 대입한 것도 찾고 가자. 확인됐죠? 6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a의 제곱에 플러스 24a의 플러스 36이 돼버리지. 그럼 자 이제 기억부터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기억에서는 결국에 a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인 범위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요거 풀면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인 범위 나오잖아. 이 범위에서 2일 때가 최소, 즉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5a의 제곱에 플러스 8a의 플러스 4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0보다 이상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등호가 없으니까 2일 때 0이 돼도 상관없는 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얘 풀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요? 네. 그럼 뭐해? 안 풀고 뭐 나와? 5a 플러스
그냥 바로 A의 범위 구해버려. 뭐 나와? A가 이보다 5랑 1, 2랑 2 이보다 그거나 5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2보다 이하가 나오나? 네. 이렇게 나오죠? 맞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요 놈이랑 얘 사이에 공통범위 찾으면 되잖아. 네. 공통범위 뭐 나와? A가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고 5분의 2보다 이하구나. 이렇게 첫 번째 범위가 등장을 했어. 확인되지? 자 그럼 두 번째 범위로 넘어가. 여기야. 여기서는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이상이고 마이너스 1보다 이하가 되겠지? 네. 그럼 이때는 꼭지점만 보면 되는 거잖아.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9a 제곱 꼭지점 아예 나와버렸지? 그러면 마이너스 9a 제곱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0보다 이상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게 돼? 0보다 이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맞니? 아니지. 모든 실수가 돼야지. 아니지. 0만 되지 0만. 왜냐면 이거 풀면 A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이하가 되는 거잖아. 제곱해서 0보다 이하다. 작을 순 없잖아. 같아지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0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여기 보이는 이 범위 안에서 얘가 나왔어. 공통범위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엔 해가 없구나. 얘도 좀 확인됩니까? 자 그럼 그 다음 여기야. 여기서는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3보다 이하로 나오나? 맞아요? 요거 예, 맞아요. 그러면 6대입했을 때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5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4A의 플러스 36을 한 게 0보다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네. 뭐해 빨리 풀어. 아이고 힘들어라. 저게 맞아? 너 왜 이렇게 계산 이상한데? 틀렸잖아. 아이씨. 네? 아니 제가 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 5분의 2나 2, 4는 이렇게. 자 어쨌든 여기 얼른 풀어봐. 뭐 나와? 마이너스 5분의 A가 마이너스 5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이상이고 6보다 이하야? 그럼 얘와 얘 사이에 공통범위 찾아야 되잖아. 네. 그럼 공통범위 어떻게 나와? 그냥 저렇게 없잖아.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랑 아, 없지? 그럼 결국에 남는 건 누구야? 얘밖에 없잖아. 네. 아니.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A의 범위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이상이고 2보다 이하가 된다는 얘기는 거지? 그럼 이 범위 내에서 물자에서 뭐 찾으래? A의 값의 범위. 범위만 찾으면 돼? 그럼 이렇게 그냥 가는 걸로 끝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요거 두 문제는 여러분들 집에서 꼭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알겠니? 범위 찾는 거 그래프 직접 그려가면서 해봐. 자, 69번.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교점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면 결국에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fx랑 gx가 같다. 맞지? 라고 했을 때 이거의 해 x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2가 된다는 얘기야. 맞니? 그럼 우리는 지금 fx의 x의 개수가 1이잖아. gx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요걸 이항하면 x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되니까 계산하기 훨씬 편하겠지. 네. 그래서 우리는 fx 마이너스 gx는 0이라는 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3이란 2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리고 fx 마이너스 gx라는 식의 모양을 최고차의 개수가 당연히 2가 되겠지. 네. 여기 최고차의 개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네.
그리고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적어버릴 거야. 여기까지 식을 보관하는 게 여러분들 나와 있는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까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부등식 fx가 g0보다 작다의 해가 알파 베타. 다시 말하면 fx가 g0보다 작다라는 관계식의 모양을 우리 보고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구나. 맞니? 아니니?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만들어 놓고서 문제를 풀어버리게 되면 fx랑 gx가 어떤 식인지 우리 확인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뭔가 되게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지?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나? fx라는 식 있잖아. 어차피 둘이 같아지는 해가 이거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해석하면 fx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이거 두 점 대입하면 x에다가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그럼 그냥 fx 이렇게 넣으면 안 돼?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된다. 그리고 y 값이 k니까 플러스 k. 이렇게 만들면 돼? 안 돼? 상관없겠지? 어차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그럼 자, gx는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마이너스에 x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곱하고 플러스 k가 맞죠? 이러면은 점저표 3, 마이너스 3,k, 뭐 2,k를 대입했을 때 식에다 성립하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fx가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g0를 찾을 거야. 0, 0 대입해서 계산해봐. 얼마 나와? k. 마이너스 K 0, 0 대입해서 계산할 거라고. g0 얼마냐고. 이걸 내가 알려줘야 되냐? 플러스 미쳤나봐. 웃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가 g0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 식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네.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를 곱하고 플러스 k를 한 게 k 플러스 6보다 크다라고. 다 했네. k가 지워져 버렸잖아. 이 항에서 정리하면 되잖아. 그러면 쭉 정리하면 식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겠어? x의 제곱에 플러스 x가 0보다 크다 되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12가 붙어야 되나?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x의 범위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범위가 좀 이상한데? 맞지? 왜 이상해? 반대로 썼으니까 이렇게 돼요. g0가 더 큰데잖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지? 문제 수정 정답면 바꿔. x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원래 그러면 이렇게 항상 해석을 해 내려왔었는데 이 해석을 따라갔더니 fx는 gx가 지금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뭘 이용한 거야? fx는 gx를 직접 만드는 쪽으로 따라가 봤던 거야. 그렇게 되니 요 단어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알아두세요. 자, 다음 문제 70번 최고 차이 계수가 3하고 3분의 1인 두 이참수 fx와 gx가 있고 fx와 gx는 x는 p를 축으로 해서 그려지는 그래프라고 했고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저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야 단순하게 생각해봐. 우리가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만들면 fx는 3x의 제곱에 어쩌고저쩌고 나오게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 gx는 똑같이 3분의 1 x의 제곱에 어쩌고저쩌고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이걸 가지고서 나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면 fx에서 gx를 뺀 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녀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3보다 이상이고 5보다 이하라고 나와 있지? 이번에는 요거 직접적으로 관계식 만들어서 한번 이용해보자. 그러면 최고 차이 계수끼리만 빼면 되는 거잖아. 최고 차이 계수 얼마 나와? 3분의 8 나오지? 그러면 우리는 fx에서 마이너스 gx를 한 이 관계식의 최고 차이 계수가 3분의 8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5를 곱한 식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 이번에는 바로 이렇게 간 이유가 뭐냐? 문제를 지금 봤더니 g1하고 마이너스 f1을 한 값을 찾으라고 시켰어. 맞지? 그러면 뭐야? 여기다가 1 대입해서 계산한 다음에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네. 맞니? 네. 자, 빠르게 1 대입해서 계산해. 얼마 나와? 4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16. 마이너스 16에다 이거 곱하는 거잖아. 맞지? 네. 얼마 돼? 뭐 이거까지 내가 해줘야 되냐? 3분의 128. 3분의 128.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28입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네.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네.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만 찾으면 돼? P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문제에서 P가 뭐야? 축. 그래, 축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관계식을 좀 이쁘게 만들어 보자. 얘를 어떻게 만들게 될 거냐? fx가 어차피 최고 차이 개수가 3잖아. 그리고 x-p의 완전 제곱에다가 플러스 k 그냥 m 이렇게 쓰자. 혹시 점의 y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확인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에다가 x-p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n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y좌표가 마찬가지로 뭔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야,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쭉 전개해서 요 식이랑 비교를 하면 된다는 얘기 되는 거 아니야? 가정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최고 차항은 3분의 8 x제곱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돼? p를 알아보려면 1창의 개수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얘 1창의 개수 바로 찾아봐. 1창의 개수 뭐 나와? 마이너스 6p x가 되지. 여기는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3분의 2p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fx에서 gx 빼래. 여기서 이거 빼는 거야. 맞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10, 6, p, x라는 1창이 만들어지지? 얘가 요식 전개했을 때 1창이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네. 맞아 아니야? 그럼 요거 두 개 먼저 곱해봐. 1창 마이너스 2x지? 근데 이거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16x 되잖아. 그럼 바로 우리는 p가 얼마인 걸 알아? 1.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9p에다가 여기다가 9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 산수해야 돼. 우리는 G1에서 P1, G1에서 F1을 뺐고 그 다음에 여기다 9P를 곱하게 되는 건데 잠깐만. 마이너스 3분의 128이 아니고 플러스 3분의 128. 야, 이걸 계산한 게 마이너스 3분의 128이잖아. 네. 마이너스 여기 순서가 바뀌었잖아. 여기 플러스 바꿔야지. 자, 산수해. 그러면 얼마 돼? 84. 300, 84. 84. 그래. 이렇게 나오고 끝나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믿어도 돼? 자, 74 넘어가. 지은이는 수면 주기가 5시간이야. 수면의 깊음의 정도를 0에서 100까지 숫자로 표현할 때 T시간 후에 수면의 깊음의 정도는 야, 이거 어떤 새끼야? 뭐냐? 확실하다니까. 저 연기국어 맞대니까. 야, 문제를 안 읽어도 상관없어. 이번 문제는 74번에서 뭐가 나왔어? 관계식이 그냥 툭 튀어나와버렸지. 뭐라고 하면 돼? 그냥 y가 뭐야? 마이너스 45 t의 제곱에 플러스 225t지. 네. 이렇게 그냥 써버려. 여기서 t가 뭐야? t가 뭐야? 시간. 그 다음에 y 우리 뭐라고 쓴 거야? 수면의 깊음의 정도? 깊음의 정도.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아 아니요? 맞아요. 근데 지금 깊음의 정도가 얼마래? 70보다 이상이 돼야 되지? 그럼 관계식 우리 70보다 이상이에요. 뭐가? 마이너스 4t의 제곱에 플러스 225t잖아. 45t. 오늘 왜 이렇게 꼬이냐?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럼 싹 이항해서 정리. 5y 나누면서 이항할 거야. 그러면 9t 제곱 마이너스 45t 플러스 14가 0보다 2야. 라고 이거 풀으라는 얘기네. 맞아? 네. 빨리 풀어. 뒤에 보면 어떻게 나와? 3분의 1이랑 3분의 14. 그리고 3분의 1 이상, 3분의 14 이하. 확인돼요? 요 사이 시간대에서 수면의 깊음의 정도가 70 이상이라는 얘기야. 그럼 문제에서는 몇 시간 동안 70 이상이냐고 물어봤지? 네. 그러면 끝나는 시간에서 시작하는 시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정도면 얼마야? 3분의 14. 13시간. 이렇게 되겠죠. 얘도 저기 되니까
좋아. 자, 78. 야, 78번 질문자 누구야? 저요. 연립분식 플러스 5 풀어서 풀었어요. 해 불러. 뭐야? x가 1보다 1보다 이상이고 5 어? 이하. 7보다 2 아니고? 연립분식 푸는 거잖아. 5 이하야? 첫 번째 경우는 아, 오케이. 5 이하.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 해가 누구의 해냐면 ax의 제곱에다가 풀 마이너스 3bx 플러스 9a 마이너스 2b가 0보다 이상이다 이 식의 해랑 같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범위가 좁은 범위인데 여기는 어때? 0보다 크니까 넓은 범위가 되는 거지?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a가 무슨 수라는 얘기야? 음수. 그렇지.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a가 일단 음수.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가 음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 보이는 이 식의 모양을 지금부터 이렇게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 최후 차이 계산을 a로 놓고 x-1과 x-5를 곱한거라고 써도 되잖아. 그럼 이거 정답이 얘랑 똑같아져야 되는 거잖아. 정답 뭐 나와?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6ax에다가 플러스 5a. 자, 계속 비교하자. 마이너스 3b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6a랑 똑같고 그 다음에 9a 마이너스 2b가 이거랑 똑같아야 돼. 5a랑 똑같으면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거 정리하니까 b가 뭐야? 2a가 되는구나. 자, 그럼 b에다 2a 대입하니까 이거 성립하는 거 확인되지?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우리는 한 번 더 변형할 거야. b 대신에 2a를 써서 대입할 거야. 그럼 주어진 식이 ax의 제곱에다가 b 대신에 2a를 썼어. 그럼 마이너스 6ax 되겠지? 그럼 b 대신에 2a를 썼어. 그러면 플러스 5a 되겠지? 이게 0보다 이상. 그럼 이 상태에서 a를 싹싹 지워버리면서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버리면 되겠네. 운된 거 아니까. 그럼 바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이하인 해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고 시켰냐? A a분의 b를 찾으라고 그랬지? 이거 알잖아. 그럼 a분의 b가 b 대신에 못 쓰면 돼. 그래서 a분의 2a 그러면은 얼마야? 2. 그래, 이렇게 끝나게 되겠지. 됐습니까? 지문 수준이 생각보다 안 높아, 그치? 아예 자 정확하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더 안 하잖아. 그럴 수 있어. 자, 79. x에 대한 두 개의 방식 fx와 gx가 있는데 fx는 2차함수, gx는 1차함수 아니면 3차함수네.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그랬을 때 모든 순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한다. 야, 거기서 우리 봐봐.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부터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야. 이게 첫 번째로 봐야 될 포인트야. 야, gx가 2차함수가 아니라 1차함수잖아. 이 직선의 모양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항상 얘보다 이상이어야 된대. 그 말은 이 gx도 얘랑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평행해야 돼. 그래야지만 위에 있을 수 있어. 맞아? y좌표는 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평행을 해야 돼. 이해되냐 안 되니? 그러면 지금 gx의 그래프가 a-2에다가 x를 곱하고 플러스 b한 게 gx잖아. 우리는 바로 a가 나온 거야. 얼마야? 3이야. 기억이 1 돼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b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3보다 이상이 되면 돼. 같아도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a가 3인 걸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gx의 그래프를 뭘로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b라고 적으면 그만인 거야. 확인되니? 야, 너 모르겠잖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해석해 볼게. 이거야. gx가 fx보다 이거야. 이거 해석할 거야. 여기까지 확인되니? 네. 자, 그러면 이제 관계식 써서 gx는 이항해서 정리하자. 그러면 fx가 문제 나와 있는 거 보이지? 바로 계산할 거야.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4 마이너스 b를 한 게 0보다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대. 항상 0보다 이상이 돼야 돼. 그럼 주어진 식의 판별식이 뭐면 되는 거야?
하면 되겠지. 맞아요? 네. 이걸로 마지막 피해 범위 찾으면 되면 되겠지.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자, 한 번씩 보자. 어떻게 돼요? 9 마이너스 10. 9 마이너스 12 플러스 3b가 0보다 이하. 그러면 b의 범위 바로 넘어가. 얼마야? 1보다 이하가 되겠지? 네. 그러면 요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b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이상이고 1보다 이하로 등장하게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요렇게.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가 큰 거고 알파가 작은 거잖아. 빼면 얼마야? 그래, 요렇게. 됐나요? 네. 자, 다음 96번입니다. 수위 2차 방정식에 부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때 A의 범위를 찾아라. 자, 96번. 일단 우리가 두 근의 부호 X라는 녀석을 그냥 알파와 베타로 생각을 하고 알파가 음근이라고 생각하자. 알겠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음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의 합을 찾을 건데 문제를 지금 보면 두 근 중에서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그랬지? 네. 그럼 더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돼? 음수가 되겠지. 그럼 이거 갖고 가면 끝이야. 96번은 뭐 해야 돼? 두 근의 곱부터 가자. 두 근의 곱이 뭐야? 2a 마이너스 4j 해가 0보다 작구나.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3a가 오면 돼? 음수다. 이거 두 개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에 해찾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네. 그럼 뭐해? 빨리 해. A 뭐 찾아. A가 2보다 작고 0보다 작고 3보다 크다. 그럼 A가 그냥 0보다 작네. 풀어 빨리. 놀지 말고 이 새끼야. 놀지 말고 빨리 풀어. 답만 적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푼 거라고 해도 되는 거야? 네. 건방진 새끼 답만 적어놓고 씨. 이거는 여기서 무슨 맞았어? 70원 넘어 안 넘어? 안 넘어. 그럼 답만 적혀있으니까 안 넘는 거 아니야. 답만 적혀있으니까. 야 넘어 안 넘어? 그럼 그동안 공부를 안 하고 노니까 안 넘는 거 아니야. 넘어 안 넘어? 아! 민서 몇 점이야? 70점 맞으면 어? 70점 모든 맞으면 그 노딩을요? 그냥 대학 못 가요. 최소한 80 넘겨야지. 이렇게 빡세요. 자 나와요. 범위. 나와요. 그럼 이거 넘어가. 자 100번 마지막. 야,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돼 이번에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식의 판별식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네. 맞아? 그럼 두 번째 그래프 그려보자고. x축이 이렇게 있어. 지금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잖아. 이렇게 그려져서 두 근이 이렇게 알파와 베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근 사이에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맞니? 그럼 다시 말하면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맞아 아니야? 이해돼? 네. 이거 두 개 갖고 가는 거야. 그럼 지금 나오는 2차 부등식이 2차 방정식이 x의 제곱 플러스 6kx에다가 플러스 2k의 제곱에 마이너스 9가 0이다 이렇게 되겠지?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따라가. 판별식 만들 거야. 4분의 D분식 가자. 어떻게 돼요? 9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9 2k 제곱에 플러스 9 네. 이게 0보다 크다. 네. 그러면 7k의 제곱이 맞아 이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네. 맞지? 네. 그럼 7k의 제곱이 마이너스 9보다 크다는 얘기 되는 거지? 네. 뭐야?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구나. 해가 무슨 실수구나. K가 무슨 실수가 되겠구나. 그럼 이제 두 번째 것만 따지면 되겠네. 1 대입하면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1 대입해. 그러면 2K의 제곱에 플러스 6K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8 되는 거잖아. 얘가 0보다 작구나. 이거 풀면은 마지막 정도 나오겠네. 맞아 아니야? 네. 그럼 뭐해? 빨리 풀어. K 범위 찾아. 뭐나요? 마이너스 4보다 크게 1보다 작고. 풀어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실수와
범위가 나왔으니까 공통 범위 찾아야 돼. 그래서 얘가 범위가 되는 거야. 확인되죠? 네. 요렇게. 자, 넘기면서 확인해. 방정식에서 추가 질문 더 없는지. 더 없어요? 진짜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답만 적혀 있고. 네.